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4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8분입니다. 오늘 한국 증시의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독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한국이 지 혼자 치고 나간다라는 이야기인데, 이제 뭐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달리고 있는데 한국이 월등히 빠른 속도로 달린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국 증시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막 한국이 1, 2%씩 올랐다. 또 하루 종일 주식이 오르는 것만 봤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이제 미국 장 보고 그 유럽 장 보고 다른 나라 장들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그죠? 그런 분위기에 좀 같이 휩쓸릴 수가 있다라는 거. 한국이 강했으니까 오늘 미국도 유럽도 강할 거야. 그런 생각 가지기 쉬운데 일단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. 서로 간의 영향이 약간 좀 줄어든 거죠. 그죠? 다 같이 커플링 되는 그런 때가 아닌 것 같고, 한국의 독주, 한국이 좀 지 혼자 치고 나간다. 영향을 안 받는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, 글쎄요, 뭐 은행 위기를 잊어버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그 은행 위기를 좀 잊은 것 같더라고요. 그, 네, 주식 시장이요. 그래도 지금까지 약간 은행 눈치는 좀 봤는데, 어젯밤에 이제 고용지표 확인하면서 야 미국 경제 좋네 라는 자신감이 피어오르면서 은행 위기를 거의 잊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. 뭐 그래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간 근데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딱히 이렇게 은행에 관련돼서 지금 바뀐 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은행들의 위기는 뭐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, 어떤 신용 위기 이런 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신용 위기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, 은행들이 저놈 망할까봐 돈을 안 빌려준다. 어떤 그 대출 센티멘트라고 해야 되나? 어떤 대출을 해주려는 그런 기준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. 계속해서 뭐 예금에서 돈 빠져나가고 MMF로 돈 쏠리고 있다는 거, 그런 것들도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은행 위기를 지금 시장이 잊었을 뿐이지 은행 위기가 없어진 건 아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것도 좀, 네, 그죠. 그래서 은행 위기 좀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 좀 한번 드렸고, 여기서 좀 약간 좀 살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은 뭐 오늘 많이 오르고 뭐 지금 뭐 세계 증시 뭐 많이 오르고 야 봐라 유럽도 많이 오르는데,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속해서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는 어떤 그런 좀 큰 변화 뭐 그런 거는 딱히 뭐 바뀐 게 없다라는 거, 그걸 좀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.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긴축 후반전이다. 긴축 후반전이라서 조만간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큰 흐름, 요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, 역발상을 하면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. 그죠? 왜 지금 왜 지금 완화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? 경기가 안 좋으니까, 은행 망할까봐. 그러니까 이 완화 기대감이 나오는 거거든요.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수도 있다. 그런 이야기 때문에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, 지금 그 침체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 주식시장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네가 지금은 오르지만 지금 오르는 게 침체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방 베팅의 근거로 활용한다.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전혀 뭐 바뀐 게 없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역사를 봐도 그렇단 겁니다. 금리가 오르다가 멈췄을 때 그 뒤로 꼭 위기가 와서 대규모 금리 인하를 하더라라는 거. 그 와중에 이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,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, 사실 뭐 지금 상승은 속임수이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상황이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있는데, 어떤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베팅을 하면 되긴 되는데, 이제는 그 시간이 확실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다라고 이렇게 딱 뭐 날짜를 딱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, 근데 이제 오늘의 일단 뭐 오늘의 이런 코스피의 움직임이나 뭐 아니면 최근에 뭐 나스닥이나 뭐 S&P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,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든 생각은, 이 하방 베팅 아이디어를 갖고 하방 베팅을 하긴 하는데, 그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제가 굉장히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무슨 일이 생기고,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방향을 꺾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 방향을 꺾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차원에서 방향을
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제 뭐 저의 생각대로 저의 아이디어대로 무슨 위기가 와서 뭐 시장의 방향이 꺾인다, 앞으로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할 거면은 제 생각엔 이거 5월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. 방향 전환하는데 5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. 최소한 5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어,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방향 전환 신호가 나타나고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, 아래쪽으로 베팅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어떤 이런 큰 위기를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건 마지막 베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, 좀 그런 생각까지도 좀 일단 해봤습니다. 어, 제 생각에 아무튼 뭐 4월 말, 뭐 5월 초 뭐 이 정도까지는 일단 아래쪽으로 충분히 베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이후에도 이제 아무 일이 없다, 그 이후에도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, 그럼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는 이제 아예 이제 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.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오랜 싸움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,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. 꺾일 거면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최소 4월 중에는 꺾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한 데에는 이제 최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날뛰는 걸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했죠. 아, 이거 더 이상 이거 오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, 아래쪽으로 보는데.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는 아래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충분히 아래쪽으로 이 마지막으로 들이대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 이 기한 안에서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, 이런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은 쪼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어떤 굉장히 결정적인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니냐,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,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냉철하게 한 번 더 뭐 정신 차리고 아래쪽으로 베팅해 볼 거면 지금쯤 해봐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,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게 이제 오늘 든 생각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,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중국, 일본 패스하겠습니다. 어차피 박스권이라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. 뭐 독일 증시 보시면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요. 독일 증시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, 독일 증시는 지금 전고점이 여기입니다. 그죠? 전고점이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를 지금 레벨업 하고 있어요. 한국 증시가 이 변동성 확대 급등을 하니까 얘도 뭐 따라 급등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, 일단 하여튼 급등을 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레벨업 됐다라는 거 일단은 인정해 주시면 되겠고, 다만 이제 그 레벨업 됐으니까 이 뭐 일단 그 신뢰도 정도 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이게 오버슈팅인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쌍고점 이렇게 만들어낼지 어쨌든 좀 체크를 해보면 되긴 됩니다.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뭐 세계 증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막 중요한 저항들을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, 독일 증시 지금처럼 또 그리고 코스피도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막 어떤 상승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거대한 속임수일, 지금 올해 1분기에 있었던 뭐 긴축 완화, 뭐 연내 금리나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임수일 수 있기 때문에, 그죠? 어떤 긴축 마지막 측면에서 긴축 마지막 순간에 증시가 오버슈팅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비록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. 독일 증시도 아무튼 뭐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. 대부분 다 어떤 그런 결정적인 자리 부근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대충 보고요. 저거는 한국 증시가 좀 중요한데, 한국 증시가 오늘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강할 거라고까지는 상상을 잘 못했는데 굉장히 강했어요. 오늘 상승엔 분명히 일단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.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단 말이죠. 왜 여기가 중요했냐면, 여기가 이제 1월 말에 만들어놨던 중요한 전고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데, 지금까지 이 자리가 예, 그 전에 이미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였단 말입니다. 그래서 한 번은 상승 추세 전환될 수 있다. 근데 이 자리가 만약 다시 한 번 더 돌파 한착되면은 진짜 돌파 한착된 거기 때문에, 이렇게 되면 뭐다? 이 자리가 돌파 한착이 되면은 진짜 상승 추세 된 걸로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근데 일단 지금 그 자리를 일단 돌파 한착한 거기 때문에 코스피는 일단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베팅을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물증이 좀 없는 좀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한 투자, 역발상, 역매매 투자, 지금 이제 이런 게 된 겁니다. 그 전까지 요거 돌파 한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아래쪽으로 좀 볼만한 그런 기술적인 근거들이 있었지, 이런 저항들이 있지 않냐,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게 돌파 한착한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이제 어떤 굉장히 그죠? 뭐 근거 없는 그런 투자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 그 주식시장 차트상으로는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뭐 명확한 근거는 일단 보이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된 거예요. 이거 돌파 한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은 이제 오늘 돌파 한착 해버렸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이제 약간 좀 그죠? 뭐 아래쪽 베팅이 좀 뭐 비이성적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그 오늘 갭상승 출발해갖고 시가부터 돌파 한착해갖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뭐 거의 명확한 레벨업으로 봐주는 게 어떤 새로운 시세의 시작으로 봐주는 게 일단 맞긴 맞습니다. 물론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요. 부담스러운 점들 좀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게 이제 여기를 돌파 한착했다라고 해서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긴 해요. 여기도 저항이 있고 또 그리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급등했던 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은 있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오늘의 레벨업이 속임수 아니야? 라고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아무튼 지금 속임수일까 의심하는 게 너무 이게 이제 오래 걸려서는 안 됩니다. 만약에 이제 오늘의 급등이 속임수였다면은 빨리 되돌려야 됩니다. 빨리. 예.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마 뭐 4월 중에 뭐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. 뭐 4월 중 아니면 뭐 많이 봐봐야 5월 초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여기서의 이런 싸움은 더 이상 이제 길게 가면 안 됩니다. 이게 만약 속임수였다면 진짜 빨리 되돌려야 됩니다. 다시 빨리 되돌려야지 이게 이제 진짜 속임수로서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완전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의미. 다만 그러나 부담스러운 점들이 있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믿지 말고 한번 속임수일 거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일단 그래서 당장 오늘은 뭐 코스피를 뭐 하자. 오늘은 뭐 주식을 사라. 오늘은 뭐 하방을 청산해라. 이것도 아니고 오늘은 일단 제 생각엔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지켜볼 때라고 봅니다. 어쨌든 주식을 사더라도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하방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오늘 이 급등 이런 걸 보고 나서 이게 큰일 났다 상승 추세 전환이니까 청산해야지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은 일단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인 겁니다.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하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렇게 아리까리한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할 때다. 조금 더 지켜보고 며칠 정도 지켜보면 아마 답 나올 겁니다. 며칠 정도 뒤에 움직이면 된다. 며칠 정도 뒤에 주식을 사든지 뭐 하방을 베팅하든지 뭘 청산하든지 하여튼 오늘은 일단 아니다.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. 오늘 일단 어떤 신호는 나왔고요. 이 신호의 의미가 뭘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. 그죠? 명목적으로는 레벨업 됐다고요. 그러나 레벨업 됐지만 부담스러운 점들이 있다.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저항에 대한 피로감 등등이 있어서 여전히 좀 속임수일지는 의심해 봐야 된다.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피 말씀을 좀 드렸고요. 하여튼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은 똑같습니다. 너무 급등이 심하긴 합니다. 풋옵션의 사망 이런 거 좀 너무 풋옵션의 급락 이런 것도 좀 너무 심한 편이긴 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들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 이런 점들도 좀 수상한 점이기도 하고요.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잘 버티고 있는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긴 하고 그렇습니다. 아니 주식이 저렇게 오르는데 무슨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저렇게 오르고 있냐. 이것도 좀 하여튼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긴 합니다. 물론 뭐 환율을 보고 뭐 주식을 해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수상하니까 조금 더 며칠 정도 좀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부로 코스피는 상승 전환은 됐다. 상승 전환 확인까지 했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래쪽 베팅은 어떤 역매매인 거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. 이 싸움을 더 이상 이제 올해 길게 지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물론 뭐 4월 말 5월 초 이 정도까지는 제 생각엔 좀 버텨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까지 끌면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 이제 저는 이제 미련이라 판단하고 더 이상 이제 하방은 뭐 이야기 안 하는 걸로 일단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은 오늘 뭐 그냥 뭐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거 딱히 할 말 없는 거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꼭지 잡으려 그러면 안 된다고요. 그죠?
코스닥이건 코스피건 둘 다 이런 상황에서 꼭지 잡으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. 물론 뭐 심증상 이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된다 그런 건 있지만 그죠? 잘 좀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하여튼 강하니까 종목들도 강하고 뭐도 다 강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하여튼 그 코스닥의 강세가 어쩌면 그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긴 한데 전 세계 증시에 어떤 신호탄 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지금까지 코스닥 맨날 서운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로 코스닥이 지금 떠올랐단 말이죠. 코스닥이 제일 강한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? 전 세계 증시의 폭죽놀이인가? 하여튼 계속해서 뭐 생각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분명한 거는 지금 일단 그 오버슈팅이긴 오버슈팅입니다. 코스피, 코스닥. 아무리 오버슈팅이라도 근데 코스피 오늘 레벨업 한 거는 분명히 인정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. 오버슈팅 했어요. 그죠? 코스피, 코스닥 분명히 변동성 지수가 안 죽는 등 오버슈팅 중이긴 합니다.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푸느냐가 결국 관건인 거예요. 오버슈팅 했는데 피로감 여기서 삐끗 잘못 풀면은 이제 다 같이 이제 골로 가는 거고, 피로를 잘 풀면은 이제 뭐 괜찮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. 그죠?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딱히 할 말 없고요. 하이닉스 이런 것도 잘 오르고 있긴 한데 이제 위쪽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들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하죠. 뭐 이 정도 이야기, 딱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. 한국 증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 어떤 싸움의 결과가 이제 거의 다 나간다. 한국 증시, 코스피, 코스닥까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니까 제 생각엔 뭔가 이제 더 이상 이 싸움을 이 상황에서 오래 끌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. 미국 증시 볼 건데요.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참 이런 재밌는 데이터도 있긴 하더라고요. 이게 이제 S&P 선물 포지션인데요. S&P 선물 포지션인데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으면 롱 베팅이 많은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하방 베팅이 많은 거겠죠. 근데 지금 하방 베팅이 S&P가 역대급으로 좀 많긴 합니다.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죠.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갖고 나왔어요. 보통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상승하면은 이제 당연히 상방 베팅이 많은 거고, 하락을 하면은 이제 하방 베팅이 좀 많아지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방 베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좀 이례적인 거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. 지금 이게 이제 바보들이 몰라서 하방 베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걸 알고 엄청나게 그 큰 세력들이 몰래 뭔가 매집을 많이 했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. 그죠?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밝혀집니다. 역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결과도 역시 이 시간을 너무 길게 끌면 안 됩니다. 제 생각엔 길게 끌어봐야 4월 말, 5월 초, 이 정도 이후를 더 이상 이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까지 왔어요. 오랫동안 그 포지션을 쭉 끌고 왔는데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죠. 우리는 그 결과를요.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뭘 봐야 되냐? 뭐 뻔하죠, 그죠? 예, 뻔하죠. 그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지켜보시면 됩니다.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. 오늘 밤이 아니고 이제 내일 밤, 수요일 밤에 이제 이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미국 물가지표, FOMC 의사록 공개,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밤도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.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한국 증시가 1, 2% 올랐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1, 2% 오른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. 그죠?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. 하여튼 지켜보면 됩니다. 예,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좁은 박스권 이런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. 아직도 시원하게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한 건 S&P 하나 남았네요. 그죠? 뭐 코스피도 이제 상승 전환됐고, 물론 뭐 어딘가 저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상승 추세인 건 인정해주고, 오버슈팅이더라도 인정해주고, 독일 증시도 뭐 물론 머리 위쪽에 전고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상승 추세 인정해주고, 뭐 코스닥 다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는데 S&P는 은행들 때문에 계속해서 하여튼 이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S&P가 지금 제일 약하네요, 전 세계에서. 그래서 하방 베팅이 많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에 따르면 이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방 매집을 하긴 했다라는 거네요. 선물을요. 그죠?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죠. 보통은 이제 뭐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저런 게 포지션이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하방 매집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뭘까? 진짜 어떤
뭔가 미래를 아는 그 큰 세력들이 아래쪽으로 뭔가 알아서 베팅을 한 걸까? 어떤 걸까? 우리는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미국 증시 이런 거는 박스권이라 할 말 없습니다. 하여튼 그 지금 하방 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뭐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버티라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위험 관리 해가면서 위험 관리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. 일단 살아남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험 관리 하시고 현금 잘 쌓아 놓으시고 손해를 계속 누적시키시면 안 됩니다. 그죠? 뭐 네가 한 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난 한 달 동안 그냥 개길 거야 라고 해도 그건 좀 아닙니다.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니까 위험 관리는 하시고 현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역발상도 하시고 뭐 시장 니네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하시는 거지. 그죠? 일단 하여튼 위험 관리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? 그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